바뀐 실감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3천 쪽의 수사 기록을 경찰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아서 수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재수사를 했다는 거죠. 박근혜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경찰들도 그 사건 문제 없어. 어떤 문제도 없었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도 어차피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 검찰도 경찰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재판이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수사 기록을 다시 넘겨주면서 재수사를 하라고 할 정도 되면 뭔가 미심쩍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일단 이게 뭐 지나간 얘기지만 가족들이 진범을 찾아달라고 재수사를 요청을 했고 그 재수사를 요청한 거에 따라서 경찰이 재수사 결정을 내린 거고 그래서 검찰로부터 자료를 이관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명백하게 밝혀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실은 그 수사 자료 3천 쪽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을 거고요.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것들을 제대로 요약만 해도 아마 그 안에서 증거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한참 이슈였을 때 우리들 방송했던 내용 중에는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연관이 있어요. 네, 그때 경찰 그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예, 사람도 예. 있고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죠. 뭐. 예.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제가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팟캐스트 하면 사람 돼가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이 선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그래서 설마 사람인데란 말을 초반에는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 새끼 나이 부해 이런 소리를 SNS에서 막 많이 봤는데 실제로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한테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어떤 목숨이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왜 살인을 하는 사람 이번에 그 영화배우 성선미 씨 예, 남편도 청부살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런 걸 해? 그냥 좀 억울하거나 법에 고소를 할 수 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청부살인 같은 거를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지킬 게 많은 거예요. 갖고 싶은 게 많거나 이런 게 다 그런 사건 아니에요. 5촌 살인 사건.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그런 게 요즘 실험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사람은 뺏으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의 욕망보다 뭔가를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뭔가 내가 손실을 입거나 뭔가를 내가 그 가지고 있던 거를 잃기 직전에 느끼는 그 고통이 심리적인 고통이 엄청나게 크대요. 그래서 그 반응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박영철이나 박영수나 사실은 다 박근혜 일가? 예, 친척 5촌 조카들이죠. 그 박근혜 그 일가 어떻게 보면 최순실도 연관이 있고요. 정윤회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 일가의 비리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홀쭉한 형인 박영수가 엄청 덩치 큰 박영철을 살해하고 자기도 죽었다 이 사건이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게 덩치 큰 사람을 살해해서 그 시신을 들쳐매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자기도 목매 죽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박영철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경재단 운영권 분쟁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기 직전에 죽임을 당한 거거든. 예. 누구나 의심할 수 있죠. 거기서 이득 보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박영수도 죽어야만 되는 상황만 유추해보면 사실은 답은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승용차를 몰고 하고서 운전석에 앉아서 자기한테도 그거를 부탁을 했는데 자기는 거절을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삐 처리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입모양을 보고 딱 입모양을 보니까 정윤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SNS에서 사실은 정윤회가 거의 실트였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조사가 들어가면 정윤회 씨인지 아닌지도 밝혀질 거고. 그러니까 정윤회 씨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밝혀져야죠. 밝혀져야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게 정윤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그거를 사주한 사람이 과연 박근혜를 위해서 이랬을까 아닐까, 알아서 박근혜를 챙겨준 걸까, 박근혜의 명을 받고 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밝혀지겠죠. 한지갑론 지금도 재판 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경재단은 실소유주는 사실은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 정윤회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단을 운영하고 생기는, 사실은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별명이 재단공주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4개 재단을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 거야. 우리 마차님이 최근에 주창하고 있는 그 백수론? 고퀄 한량. 한량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박근혜잖아요. 어떤 직업도 갖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강탈하게 물려받은 재단들, 뭐 사학재단 같은 거 이런 거 출근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주면 수억 원대 연봉이 나오는 자리.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마차님은 아버님을 원망하십시오. 그러네.
왜 재단 하나 정도는 물려줄 수 있잖아, 아빠. 그렇지. 예. 재단 하나 정도는 물려줘야지. 그래서 딸이 좋은 대학 나왔지만 직장이 별거 없이 막 빌빌거리고 있을 때 여기 이사장 취직해. 가서 앉아 있으면 연봉 한 2억 주면 가볍게 나오는. 카드 한 장 써본 적도 없고 알아서 다 해주고. 아이고 참. 그것도 궁금해. 박근혜 삼성동 예. 집 그때 그 재산 신고에 27억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실제로 팔린 거 보니까 약 70억. 그럼 누군가 또 쇼킹을 했다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공시지가 문제인데 예. 공시지가 문제인데 대통령직에 있을 때 박근혜 씨는 재산이 얼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보면 뭐 한 20억, 30억대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검소하시네. 전직 대통령의 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삼성동에서 이제 이사 갔잖아요. 내곡동으로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예. 그 실제로 팔았더니 그게 68억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배 이상으로 그들 무리 속에서는 사실은 그건 돈도 사실 아닌 거죠. 알고 보면. 아니, 저는 근데 그 박근혜 집을 산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뭐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 좀만 버티면 금매물로 해서 싸게 나올 텐데. 그 금매물로 싸게 나온 거 아니었을까? 아니, 조금만 더 버텼으면. 지지자들한테는 성지순례와 같은 곳이죠. 이게 몇 달만 더 버텼으면 이게 뭐 한 30억대, 40억대까지 떨어졌을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그걸 사버렸을까 싶어요. 그것도 기업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알만한 기업에. 예. 그죠? 마리오 아울렛 회장. 그걸 왜 샀을까? 뭐 개인적으로 박바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 박근혜가 아버지 없이 떨궈져 나왔을 때 집 사준 것도 사실은 맞다. 기업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산 것처럼 하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뭐 한 3, 40억에 살 수 있는 거를 60몇 억에 샀을 가능성도 아니, 없잖아. 있긴. 이 사람이 당시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값싸고 위치가 좋아서 샀다고. 값싸고 네. 정말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지. 하나는 정말 돈 많고 한량이야. 근데 나 강남 살고 싶어. 더 비싸게 나와서 살 수 있는 사람 이걸 수도 있고 하나는 어떤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고 보존 차원에서. 근데 박근혜한테 뭐 우리가 지금 얘기가 좀 새고 있긴 한데 재밌네요 이게 더 5천 살인 사건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살인 사건 나고 이러는 것이 금액적으로 보면 박근혜 집 시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재단에 무슨 수익이 얼마나 나겠냐 하지만요. 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게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처분하게 되면 수천억 원대 뭐 조단위의 그게 조단위죠.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이 실소유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경재단이 뭐 돈 얼마나 벌어. 유경재단이 아마 그 어린 잡지도 발행해가고 그랬었죠. 그때. 옛날에 지금은 폐간됐지만 보물섬. 예. 어. 아, 그래요? 음. 나 보물섬 되게 좋아했는데. 보물섬에 어린이 다 좋았어요 옛날에. 거기서 유경재단에 나오는 잡지들이 되게 많았어요. 만화 잡지도 있었고 예. 어린이들 보는 제목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 알고 봤더니 그게 박정희 유산이었다니 진짜 아이씨. 박정희가 번 돈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뺏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 폐간시킨 그 장본인이 최순실이라고 하잖아요. 밖에 정수장학회는 안 그래? 예. 정수장학회가 지금 MBC 사태의 기본이잖아요. 알고 그렇죠. 보면. 예. 박문진의 대주주니까. 정수장학회도 뺏은 거, 유경재단도 뺏어서 만든 거. 영남학원 그렇죠. 영남학원 아. 대표적이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뺏어 먹은 거야. 말고 4대 재단이 있었는데 지금 2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재단이. 규모는 작은데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종의 지주회사 같은 것도 있고. 북한에도 뭐 재단 하나 갖고 있지 않을까요, 얘네들은? 이제 근거 없는 낭선은 이제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 난 투자했을 것 같아. 고소당하시기 전에 닥치시오. 근데 어쨌건 간에 이 5촌 살인 사건을 재수사하면 정말 제대로만 이게 밝혀낼 수 있다면 사실 그런 세력들이 민낯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뭐 박근혜는 관련 없다고 빠져나갈 수 있으려나?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겠죠. 나 쟤 죽일 거예요라고 보고하지 않는 그 주위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든 똥바가지는 뒤집어 쓰는 거죠. 그렇죠. 네. 니들이 그렇지 뭐. 알겠습니다. 해놓은 거 아니었을까? 아니 조금만 더 버텼으면 지지자들한테는 성지순례와 같은 곳이죠. 이게 몇 달만 더 버텼으면 이게 뭐 한 30억대, 40억대까지 떨어졌을 텐데 왜 이렇게 급하게 그걸 사버렸을까 싶어요. 그것도 기업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알만한 기업에. 예. 그죠? 마리오 아울렛 회장. 그걸 왜 샀을까? 뭐 개인적으로 박바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 박근혜가 아버지 없이 떨궈져 나왔을 때 집 사준 것도 사실은 맞다. 기업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산 것처럼 하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뭐 한 3, 40억에 살 수 있는 거를 60몇 억에 샀을 가능성도 아니, 없잖아. 있긴. 이 사람이 당시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값싸고 위치가 좋아서 샀다고. 값싸고 네. 정말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지. 하나는 정말 돈 많고 한량이야. 근데 나 강남 살고 싶어. 더 비싸게 나와서 살 수 있는 사람 이걸 수도 있고 하나는 어떤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고 보존 차원에서. 근데 박근혜한테 뭐 우리가 지금 얘기가 좀 새고 있긴 한데 재밌네요 이게 더 5천 살인 사건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살인사건 나고 이러는 것이 금액적으로 보면 박근혜 집 시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재단에 무슨 수익이 얼마나 나겠냐 하지만요. 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게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처분하게 되면 수천억 원대 뭐 조단위의 그게 조단위죠.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 실소유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경재단이 뭐 돈 얼마나 벌어. 유경재단이 아마 그 어린 잡지도 발행해가고 그랬었죠. 그때. 옛날에 지금은 폐간됐지만 보물섬. 예. 어. 아 그래요? 음. 나 보물섬 되게 좋아했는데. 보물섬에 어린이 다 좋았어요 옛날에. 거기서 유경재단에 나오는 잡지들 되게 많아요. 바뀐 실감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3천 쪽의 수사 기록을 경찰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아서 수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재수사를 했다는 거죠. 박근혜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경찰들도 그 사건 문제 없어. 어떤 문제도 없었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도 어차피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 경찰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재판이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수사 기록을 다시 넘겨주면서 재수사를 하라고 할 정도 되면 뭔가 미심쩍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일단 이게 뭐 지나간 얘기지만 가족들이 진범을 찾아달라고 재수사를 요청을 했고 그 재수사를 요청한 거에 따라서 경찰이 재수소 결정을 내린 거고 그래서 검찰로부터 자료를 이관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명백하게 밝혀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실은 그 수사 자료 3천 쪽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을 거고요. 그 정보가 담겨 있는 것들을 제대로 요약만 해도 아마 그 안에서 증거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한참 이슈였을 때 우리들 방송했던 내용 중에는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연관이 있어요. 네, 그때 경찰 그 당시 했었던, 경찰서장이었던 예, 사람도 예. 있고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죠. 뭐. 예.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제가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팟캐스트 하면 사람 돼가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이 선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에이 그래서 설마 사람인데란 말을 초반에는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 새끼 나이브해 이런 소리를 SNS에서 막 많이 봤는데 실제로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한테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어떤 목숨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아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왜 살인을 하는 사람 이번에 그 영화배우 송선미 씨 예, 남편도 청부살인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런 걸 해? 그냥 좀 억울하거나 법에 예. 고소는 할 수 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청부살인 같은 거를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들은 지킬 게 많은 거예요. 갖고 싶은 예. 게 많거나 이런 게 다 그런 사건 아니에요. 오촌 살인 사건.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그런 게 요즘 실험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사람은 뺏으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의 욕망보다 뭔가를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뭔가 내가 손실을 입거나 뭔가를 내가 그 가지고 있던 거를 잃기 직전에 느끼는 그 고통이 심리적인 고통이 엄청나게 크대요. 그래서 그 반응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박영철이나 박영수나 사실은 다 박근혜 일가 예, 친척 오촌 조카들이죠. 그 박근혜 그 일가 어떻게 보면 최순실도 연관이 있고요. 예. 정윤회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 일가의 비리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홀쭉한 형인 박영수가 엄청 등치 큰 박영철을 살해하고 자기도 죽었다 이 사건이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게 덩치 큰 사람을 살해해서 그 시신을 들쳐매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자기도 우리 마차님이 최근에 주창하고 있는 그 백수론 고퀄 한량. 한량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박근혜잖아요. 어떤 직업도 갖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강탈하게 물려받은 재단들 뭐 사학재단 같은 거 이런 거 출수금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주면 예. 수억 원대 연봉이 나오는 자리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마차님은 아버님을 원망하십시오. 그러네. 왜 재단 하나 정도는 물려줄 수 있잖아, 아빠. 그렇지. 재단 하나 정도는 물려줘야지. 그래서 딸이 좋은 대학 나왔지만 직장이 별거 없이 막 빌빌거리고 있을 때 여기 이사장 취직해. 가서 앉아 있으면 연봉 한 2억쯤은 가볍게 나오는. 카드 한 장 써본 적도 없고 알아서 다 해주고. 아이고 참. 그것도 궁금해. 박근혜 삼성동 예. 집 그때 그 재산 신고에 27억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실제로 팔린 거 보니까 약 70억. 그럼 누군가 또 슈킹을 했다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공시지가 문제인데 예. 공시지가 문제인데 대통령직에 있을 때 박근혜 씨는 재산이 얼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보면 뭐 한 20억, 30억대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검소하시네. 전직 대통령의 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삼성동에서 이제 이사 갔잖아요. 내곡동으로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예. 그 실제로 팔았더니 그게 68억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배 이상으로
그들 무리 속에서는 사실은 그건 돈도 사실 아닌 거죠. 알고 보면. 아니, 저는 근데 그 박근혜 집을 산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뭐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 좀만 버티면 금매물로 해서 싸게 나올 텐데. 그 금매물로 싸게. 목매 죽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박영철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경재단 운영권 분쟁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기 직전에 죽임을 당한 거거든. 예. 누구나 의심할 수 있죠. 거기서 이득 보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박영수도 죽어야만 되는 상황만 유추해보면 사실은 답은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승용차를 몰고 하고서 운전석에 앉아서 자기한테도 그거를 부탁을 했는데 자기는 거절을 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삐 처리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입모양을 보고 딱 입모양을 보니까 정윤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SNS에서 사실은 정윤회가 거의 실트였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조사가 들어가면 정윤회 씨인지 아닌지도 밝혀질 거고. 그러니까 정윤회 씨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밝혀져야죠. 밝혀져야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네. 그리고 그게 정윤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그거를 사주한 사람이 과연 박근혜를 위해서 이랬을까 아닐까, 알아서 박근혜를 챙겨준 걸까, 박근혜의 명을 받고 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밝혀지겠죠. 한지감론 지금도 재판 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유경재단은 실소유주는 사실은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 정윤회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재단을 운영하고 생기는, 사실은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별명이 재단공주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4개 재단을 운영하면서 먹고 사는 거야.